자, 오늘 이양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강대강 계속 국면 가는 겁니까? 참 이런 문제로 여야 간에 그리고 그 현 정부와 그다음에 미래 정부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대선 공약으로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거기는 일본 총독부의 잔재와 그다음에 독재 정권의 경무대 뭐 이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나오겠다 그런 얘기 하셨고 17년도 대선 그때 공약에도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네. 나와서 광화문에서 근무하면서 저녁 때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소통하겠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이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어떤 이런 정책을 딱 내놓고 추진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사전에 뭐 현 정권하고 왜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뭐 NSC 뭐 회의 이후에 안보의 공백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 이런 건 사실 지엽적인 거거든요. 네. 사실 또 안보 공백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 뭐 좀 축소하자 그러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미사일 뭐 여러 번 쏴도 대통령께서 사실 NSC 그때 안 가셨거든요. 몇 번 안 가셨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안보 공백 다른 이유로 오히려 뭐 돈이 많이 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셔서 모르겠는데 안보 공백 얘기하시니까 조금 오히려 더 이상하긴 한데, 저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마지막 그 백악관을 떠날 때 편지를 쓰고 대통령 집무실 그 책상에 놓고 나갔잖아요. 그게 전통이 돼갖고 미국 대통령들이 항상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애정과 이런 게 담긴 편지를 남기고 그 다음 분은 보고 또 이제 그 전임 대통령의 그런 열정과 애정을 가슴에 품고 일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잘 안 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글도 되게 짧게 쓰고 무성의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 발탁해서 검찰총장에 앉힌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 됨됨이 이런 것들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을 이제 물려드릴 때도 좀 애정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뭐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좀 기가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지방선거 때 우리가 크게 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런 건 사실 당리당략이거든요. 네. 국가 전체를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그 길에 전임 대통령께서 내가 못한 거를 신임 대통령이 하는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하면서 박수 치면서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 당선인 일각에서는 이게 정권 이양 협조에 대한 거부 사인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이재명 기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이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를 이제 큰 근거 중에 하나로, 집무실 이전 반대 근거 중에 하나로 들고 왔는데, 안보 공백은 없다는 게 또 국민의힘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현직 대통령이 한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국방부와 이전을 하게 되고 또 합동참모본부도 이전을 할지, 뭐 당장은 이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전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뭐 어쨌든 이전 자체가 사무실을 옮긴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에 집중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건 정권 교체기가 가장 안보의 취약기다라고 볼 수 있죠. 늘 이제 북한이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늘 도발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또 다음 달에 있는 4월 15일 뭐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서 또 대규모 도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안보 공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우려하면 그것을 당연히 당선인 측은 받아들여서 그럼 이 공백이 혹시 생긴다면 어떻게 그 우려들을 해소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를 우려하는 거와 그렇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안보 우려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고, 또 도발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고, 도발에 또 얼마만큼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해서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또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실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 안보의 우려 때문에 안 되겠다고 제동을 걸게 되면, 자, 안보 지금 이미 당장 국민의힘에서 좀 조금 전에 이양수
저 의원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그럼 과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했느냐라고 바로 반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오늘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런 걸 올렸던데 어떻게 보면 안보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가장 안보 공백이 우려됐던 건 바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격됐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엄중한 대응을 했고 과연 책임 있는 조치를 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또 국민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80억이 들어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과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물론 꼭 현직 대통령 그리고 또 당선인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걸 정쟁을 끌고 갈 사안이냐 아니면 우려를 전달하면서 협의하에서 당선인이 그 우려를 받아들여서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서 취할 문제냐라는 관점의 차이 문제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것을 제동 거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윤 당선인의 평소 스타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후퇴보다는 직진으로 입장을 전한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진짜 통이동 이 당선인 집무실에서 첫 취임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호 문제 이런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건 사실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통일동에 근무하면 통일동 자체의 보안 경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관저입니다. 관저를 어디에 쓸 건데 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 관저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럼 뭐 서초동 관저 쓴다 그러면 지금 차로 뭐 3-40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을 옮겼을 경우에 국방부 신청사로 들어가면 관저를 육군 참모총장의 공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차로 3분에서 한 5분 거리인데도 거기서 그걸 두고도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에 네. 서초동 관저에서 3-40분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서울 도심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서두른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 부분도 분명히 당선인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5월 10일 0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 여러 차례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라는 건 24시간 단절이 없는 공간이죠. 상황실만 하도 단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5월 9일 24시까지 근무를 하고 0시에 딱 모두 나오고 국민을 개방한다.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사실 저는 좀 의아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통일동에 근무한다는 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지만 사실 시간은 당선인의 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당선인이 취임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직 대통령과 맞서 싸우는 듯한 나는 직진을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탈청와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은 불통을 하겠다, 탈권위주의를 하겠다, 네. 탈권력 독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권력을 나누고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탈청와대를 한다.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 이전도 왜 청와대를 나오려고 하는지의 의미를 살려서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 현직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 설득하고 더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탈청와대 취지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내가 보다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더 설득하는 자세를 나가는 게 탈청와대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 주변 측근들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저기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왠지 제왕적 대통령제에 내가 찌들 것만 같아서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이 직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은 아마 5월 10일까지 들어가는 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용산 시대는 도대체 언제까지로 미뤄지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취임한 다음에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통 뭐 50일에서 한두 달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뭐 7월이나 8월 정도에 아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좀 약간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안보를 이유로 이거에 이제 반대를 하고 협조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 이후에 똑같이 이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청와대에서 말하는 안보의 위기가 또 올 거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차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청와대의 이러한 기류는 국민에게 오기로 비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역대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광화문이 경비, 경호 여러 가지 문제로 광화문 시대 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걸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광화문을 가지 못하면 다른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용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협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건 일종의 당선인에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일단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취임 후에 이전 조차를 발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게 끌려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통이동으로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 통이동 그 건물 가지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업무 보기에 너무 협소해요. 그러면 가건물도 써야 한단 말이에요. 그 서초동에서 계속 출퇴근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언론에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집무실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그 좁은 통일동에서 일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졌을 때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누구에겠느냐? 청와대 협조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준 대로 뭐 시기적인 문제 아니냐. 어차피 이제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또 이 문제 추진할 텐데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안보 공백 이유로 또 타당한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이 갈등 계속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후임자에 대한 이 축복 그리고 선임자에 대한 이런 존중 둘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양측이 어떤 결과를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